이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대표하는 이 두 총이 만나기도 많이 만났을 테죠? 사실은 M16하고 AK가 불을 뿜지 않았습니다. 그래요? 예, AK는 처음에 나오고 한동안은 극비였어요. 그래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. 언제까지? 1956년 헝가리 혁명 때까지. 이 헝가리 혁명 때 공산주의 정부,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요. 헝가리에도 보안군이 있었거든요. 보안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. 그러니까 소련군이 안 되겠다, 우리가 가서 그냥 이 혁명을 무너뜨리자. 그리고 군을 파견합니다. 그때 AK-47을 들고 들어왔어요. 그리고 이 소련군이 가지고 있었던 AK-47 중에 일부가 노획돼서 이 혁명군의 손에 들려있는 사진이 서방 세계에 유출되면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AK-47이 소련군의 주력 소총으로 쓰인다라는 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. M16은요? M16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 제일 처음이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년대 중반, 그러니까 65년 이전에 저기 미국의 군사고문단이 베트남에 파병이 됐거든요. 그 사람들이 M16을 들고 쓰기 시작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군 파병이 되면서 이제 M16이 대량으로 베트남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, 처음에 M16이 베트남에 들어갈 때만 해도 그 베트콩이나 북베트남군이 AK를 거의 안 썼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전황이 악화되면서 소련의 원조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AK가 들어가면서 이제 맞붙기 시작한 거죠. 여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AK-47이 처음에 전쟁터, 그러니까 그때는 AK-47도 있고 다른 AK 변형들이 베트남 전쟁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미군이 이 AK 소총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심지어 비밀 작전도 벌입니다. AK 소총이 안 좋은 총이니 쓰지 말아라 하는 심리 작전의 일부로 AK 소총 탄창에다가 폭탄을 심어서 적진에 갖다 놓던지, 아니면 AK 탄 7.62 곱하기 39 탄을 일부러 불량으로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. 그 쏘다가 터지게. 그렇죠. 네. 그 정도로 미군에서 야,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물건이 전선에 나타났네 라고 된 거죠. 이 두 총이 라이벌 구도가 되고 냉전 시기에 양진영의 상징적인 무기가 됐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? 그렇죠. 뭐 당장 미군 쓰고 소련 쓰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두 진영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대결 구도를 상징하는 총이 됐는데, 또 실제 전쟁터에서도 예를 들면 미국이 어느 나라에 전쟁하러 들어갔다. 그러면 그것과 싸우는 거는 10중 8구 AK인 겁니다.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또 소련에 저항하는 어떤 세력들이 M16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AK하고 M16 계열의 총기가 맞붙은 경우가 뭐 베트남전 이후에는 웬만한 전쟁들은 다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. 이 테러범들의 아니면 테러 집단의 이 3대 신기가 있대요. 하나는 AK, RPG, PKM. 실제로 제가 전쟁터에서 종군할 때도 제일 많이 본 게 사실 AK였어요. 미군하고 같이 가면은 AK는 대부분 적들이 들고 있었던 무기였죠.